원금 손실 사태가 난 홍콩 ELS를 가장 많이 판 곳이 국민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증권사들로부터 골프 접대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와 함께 비위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KB국민은행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러 증권사로부터 최소 10여 차례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파생 상품을 담당해왔습니다. 홍콩 ELS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상품을 8조 원 가까이 판매한 은행의 실무자 비위가 적발된 겁니다. 내부 조사 결과 상품을 선정하면서 특정 회사를 밀어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해당 은행은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상품 판매사 검사에서 불안전 판매뿐 아니라 이런 업무 담당자의 비위 의혹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ELS 손실은 벌써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헝다그룹 청산으로 홍콩 H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걸 했다고 지금 어떤 형식적 절차적인 것들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실효적인 장치인지를 지금 보는 게 주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홍콩 ELS 관련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NH농협은행에 이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의 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가입자들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했던 겁니다. 이런 논란 잊을만 하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4년 전이었죠.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판매 준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익률 모의 실험입니다. 복잡한 상품인 만큼 어떤 조건에서 이익이 나고 또 손실이 나는지 분석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은행도 들었다는 소비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월 한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상품의 수익률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3.2%, 만기 3년까지 6달마다 수익 실현 기회를 주는데 상환이 늦어질수록 손실 확률이 커지고 일단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원금의 절반 안팎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했던 김모 씨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모의 실험상 손실 확률이 높았던 2022년 중반에도 걱정 말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된다. 그러면 원금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김 씨는 지난 15일 52%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손절을 하는 게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막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홍콩 ELS 사태에서 수익률 모의 실험이라는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투자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연한 지수 상승 기대감만 들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홍콩 지수가 6% 상승했다가 막 6% 빠졌다가 막 이래요. 변동성이 조금 심해요. 홍콩 지수가 9,000대로 올라오면 그냥 조기 상한이 되는 거거든요. 모의 실험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을 보면 판매사는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주라는 건지 언제가 제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그 정보들을 투자자들한테 고지를 해주고 이런 위험 부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고위험 상품 불안전 판매 사태에 대비한 보완 수단은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데 실패하면서 피해가 또다시 반복된 셈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2021년 초 12,000을 넘어서 고점을 찍었던 홍콩 H지수. 현재는 5,60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움직이는 주가 연계 증권은 보통 만기가 3년으로 투자자들은 눈앞에 닥친 손실 위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21년도 2월달, 4월달, 6월달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한 4억, 신한은행에서 한 3억, 한 7억 가입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다 반토막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홍콩 주식 상태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10조 2천억 원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특히 은행권 몫이 9조 원에 달합니다. 3년 전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판매한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자체평가 기준, 핵심 성과지표 배점을 지목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수익성, 즉 수수료 수입을 많이 올리는 데 대한 배점은 300점에서 440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최대 100점을 배정했습니다. 수익률을 높여야 평가를 잘 받고 정직하게 판매한 데 따른 가점은 낮아 고위험 상품을 파는 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영업 실적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는 것. 금감원은 2021년 미중 갈등이 불거져 홍콩 증시의 앞날이 불투명했는데 은행들이 판매 한도를 오히려 늘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H지수 하락폭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투자금 수조 원이 손실로 확정될 상황.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특히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병행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51살 직장인 정모 씨는 2021년 3월 한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점장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래서 아니 돈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좋은 상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해당 지점장은 3차례나 전화해 홍콩 H지수 ELS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해 원금을 잃은 사례를 들며 위험한지 물었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이런 거 뭐 이런 사태 관련된 거 그런 거 아니었더니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 씨는 결국 2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또 다른 직장인도 손해 안 본다는 은행 직원을 믿고 암 진단금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0% 빠진다고 해서 손실이 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50% 빠져도 다시 지수 올라와서 조리 상황 되면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은행 측은 한결같이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고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솔직히 주식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요. 주식은 손실을 볼 걸 아니까 은행에 가서 그냥 안심하고 조그만 이자라도 받으려고 참고로 가는 거잖아요.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팔면서 은행이 설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판매에는 큰 공을 들인 거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상반기에 홍콩 ELS 판매를 가장 많이 했던 KB국민은행의 경우 홍콩 ELS 판매 실적이 포함된 신탁 수수료로 당시 1,700억 원 넘는 이익을 받습니다. 전체 수수료 이익의 28%를 차지합니다. 2019년 DLF 불안전 판매 사태 당시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테니 ELS 판매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